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쪽집게 100선 문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100선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신다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실 겁니다. 똑같은 문제는 절대 안 나오죠. 그 문제의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이 1번 문제는 최근에 개정된 문제입니다. 아마 시중에서 못 봤을 수 있고요. 따라서 이게 중요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정된 내용이 과거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요.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한 문제 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것, 우리 암기 프린트는 15번에 보면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8개 있는데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즉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그 암기 프린트 14번에 보면 주지사 종목 해가지고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정정 신청할 수 있는데 위탁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는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설됐습니다. 즉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설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면적, 이 기역, 니은, 디귿 3개는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 신고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거래 가격은 정정은 안 되고요. 변경 신고는 가능합니다. 변경 신고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하고요. 정정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정정 신청이라는 것은 잘못 적은 거 오타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모두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미음이 특히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는 변경 신고할 수 있고요. 거래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정정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법령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기억, 매수인이 국내의 거소 또는 주소를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면 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관리인의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장소를 주소 또는 거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즉 대통령령상 대통령령에서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지역으로 국한했으나 이제 군부대 주둔지와 그 인근 지역 및 국가 중요시설과 그 인근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고요. 맞습니다. 디귿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게 개정됐습니다. 외국인 특례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5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30일, 그 외의 지역은 15일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군문자야, 우리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죠? 지금 외국인 특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는 30일, 그 외의 지역에서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 대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예, 중개 대상물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용어정의 중개상물은 한 문제씩 출제되죠.
자, 중개상물로 볼 수 없는 것인데 기억,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대상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니고요. 또 아예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래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아파트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차 건축된 건축물, 이거는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위 대토권 중개상물 아니죠.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대토권은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죠. 현금 보상 대신에.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에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은 소위 권리금인데요. 권리금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고요. 대토권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래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니고요. 금전채권 요거는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닙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중개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1번 국토부 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 시도지사 하면 X가 되겠고요. 2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만약 따르지 않는 경우에 3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협회는 오로지 위반 시 제재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는데 단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취소라는 행정처분과 그 다음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합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조치 요구를 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되고요.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자, 등록을 하려는 경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에 소속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신청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대리인 등록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3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X입니다.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건생, 30제곱미터 이상은 2종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은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 가능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실무교육을 위탁받으려면 교육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법인이 개설 등록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요게 삭제될 예정이었는데 아직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10월 현재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만 옳은 내용이네요. 나머지는 니은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